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은 최근에 나온 주요 비즈니스와 경제 뉴스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그 세대 교체부터 시작해서요. 노동 정책 변화, 또 뜨거운 반도체 경쟁, 글로벌 통상 이슈, 금융시장 전망까지 아우르고 있죠.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아주 중요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개인과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핵심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그 의미를 좀 깊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빠르게 핵심을 짚어봐야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특히 강남 3구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에 무려 7채는 50대 이상이 팔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집들의 60% 이상을 304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고소득층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진짜 세대교체 신호탄일까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특히 20년 이상 아주 오래 가지고 있던 주택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년 이상이요? 네,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양도 차익을 좀 극대화하고 이걸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그런 목적의 매도가 많아진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이 젊은 청장년층으로 이전되는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어쩌면 강남 집값의 하반 경직성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프롭테크나 증여 관련 컨설팅 분야에는 이게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자산 이전 흐름이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책 변화인데요. 이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2026년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8만 원을 넘어서 이게 일부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제 고용보험 재정이 약화될 수 있다. 또 근로요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특히 이제 중소 외식업이나 소매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근무 시간을 좀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자도화 설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혹은 플랫폼 기반의 좀 더 유연한 일자리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고용 형태에도 변화가 올 수 있겠군요. 글로벌 정책 쪽도 좀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2기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이 EU나 멕시코에 30%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아, 그 얘기 나왔죠. 이건 정말 기업들에게는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좀 나누고 아예 현지 생산 투자를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험 분산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런 관세 리스크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업 가치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요즘처럼 AI나 반도체 같은 기술 주도권이 외교 카드로 활용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술 경쟁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죠. SK하이닉스가 HBM3E 12단 제품, 이게 최신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네, HBM 아주 뜨겁죠. 이걸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30만 원을 넘었어요. 대단합니다. 동시에 LG전자도 2028년을 목표로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에 착수해서 이 HBM 후 공정 장비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단순히 그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그걸 포상하고 연결하는 후공정, 즉 패키징 장비 시장이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전쟁터가 그쪽으로 옮겨가는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LG전자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나 일본의 TL 같은 관련 장비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회사를 넘어서 이제 장비 회사들의 중요성도 커진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소비 시장인데요. 푸조나 BYD 같은 수입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푸조 신형 3008 모델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 2,500만 원이나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500만 원이요? 엄청 많대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BMW나 벤츠가 거의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한국 수입차 시장이. 네. 거기에 어떻게든 좀 파고들기 위한 뭐랄까 초기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격으로 시선을 확 끌어서 점유율을 좀 확보하려는 거죠. 일단 저렴하게 풀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차량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 보유 비용, TCO라고 하죠. 그 차이를 좀 활용한 마케팅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흥미롭네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시장하고 통신시장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좀 개선된다면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네, 그 리포트가 있었죠. 그리고 통신시장은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텔레콤 가입자 변화라든가 앞으로 보조금 경쟁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뜨거워요. 네. 일단 외국인 자금 유입이랑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이게 잘 맞물린다면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네, 코스피 5천이라니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통신사들의 경우는 단통법 폐지 후에 단순히 보조금 뿌리기 경쟁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뭐랄까 좀 차별화된 서비스나 결합 상품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서비스 경쟁으로 가야겠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부동산 자산 재편에서 시작해서 노동정책, 글로벌 통상,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금융시장 변화까지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세금, 인건비, 관세 같은 이런 변수들이 기업 수익성은 물론이고 결국 당신의 투자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지금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시죠? 이렇게 여러 분야의 판도가 정말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과연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안전한 투자 혹은 안정적인 직업 경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네. 어쩌면 그 안전과 안정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과 안정의 재정의 생각해 볼 만한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